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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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성 준비들은 잘 돼가십니까? 어떻게 철도편은 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철도 파업이 마무리 돼가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아마 이제 방송이 탈 때쯤 되면 완전히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어떻게 서울 때 나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까지 인사를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신정 지나고 한 달 있으면 또 구정이래가지고 그때도 새해 복을 받으시라고 그러는 건지. 보통 그 정월 대보름까지는 다들 그렇게 덕담하지 않나요? 그래서 연하장도 좀 여유 있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 음력 1월 15일까지. 그렇죠. 정월 대보름 때 이제 뭐 부럼 까면서 네. 그때 오곡밥하고 먹으면서 그때 이후로는 뭐 구정 끝나고 구정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는 거는 용돈 달라는 소리죠. 그치. 아직 설날 때. 아직 용돈을 네. 받을 나이인가요? 돈 나갈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이렇게 우울한 얘기를 하시네. 설날은 근데 돈 나갈 생각을 할 정도로 번다는 것도 기쁨이에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그럼요. 항상 이렇게 감사하면서 사는 네, 이 감사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해 또 나이를 먹어갈수록 또 이렇게 세뱃돈을 줄 아이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도 상당히 기쁜 일이죠. 그렇죠. 네. 복 받는 일이죠. 근데 저는 언제 세뱃돈을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지난 14일 14일 13일 날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 14일 날은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양대 당이라고 할 수 있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양 대표께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보셨지요? 쟁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에 이어서 나온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뭐 평도 뭐 어땠어요? 뭐 좋은 평은 못 받은 것 같은데요. 그냥 네. 그 양당의 상황을 직접적으로 보여준 느낌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서 쳐들었죠. 네. 황우여 대표의 기자회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가 개혁이라고 하는데 개혁. 11번이 개혁. 등장했고요. 새누리당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개혁이 어느 정도 그 밀고 나갈 수 있는 키워드가 아닌가 싶었고 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는 경제를 키워드로 언급을 하셨는데 12번이나 언급을 하셨다고 해요. 아무래도 민생을 살피려는 마음이 좀 더 강하게 반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새누리당에서는 그만큼 개혁을 별로 안 했고 민주당은 그만큼 경제를 안 살폈다는 뜻이 되겠네요. 이제 네.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같은데 9일 날은 진보당의 천호선 대표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알고 계셨나요? 네, 뭐 저도 네. 참 이게 그 우리나라의 군소정당의 참 비애입니다. 이정희 예. 대표도 네, 하셨죠. 오늘 하셨죠. 예, 네. 근데 이 양 기자회견을 보면서 뭐 어떻게 보셨어요? 그 평이 그렇게 썩 좋은 점수가 나오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는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에 이음판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뭐 뒤풀이용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네, 몇 점이나 일단 주실래요? 두 사람으로 비교해 본다면 그 김한길 대표보다는 황우여 대표가 훨씬 더 잘했다 이런 어떤 평가를 점에서? 좀 내리고 싶습니다. 일단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부분 신년에 특히나 신년에 하는 기자회견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왜 하는 건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하면 거기에 기초해서 판단을 해보면 일단 국민들의 그 눈과 귀가 다 모여 있는 장소잖아요. 거기에 과연 양당 거대 당의 대표로서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실천 방안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다면 새누리당의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그 키워드를 통해서 뭐 개혁과 또는 뭐 오픈 프라이머리라든지 여러 가지 통일은 그 신성장 동력이다라고 표현하면서까지 워딩을 정확하게 잘 해서 구체적인 어떤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행 방안들을 제시했었고요. 그에 반면 그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는 어떤 굉장히 원칙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 응답에서도 그 답답했던지 기자들이 좀 신랄하게 구체적인 해법에 대해서 계속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명확한 답이 없었던 부분들이 저는 좀 김한길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의미가 그냥 정례적인 기자 브리핑으로 생각한 건 아니었는가 이럴 정도의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좀 편하게 받아들이면은 그냥 이거는 제가 비유를 들자면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안녕하십니까라고 했는데 그 김한길 대표는 아직 뭔지 모르겠지만 안녕 못합니다라고 말했고 황우여 대표는 예 안녕 할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아마 굉장히 적절한 비유라고 생각이 저도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 아마 그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을 보면은 그 비주류 대표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내지 않았나라는 생각 들고요. 우리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의 기자회견 보면은
이제 어당팔이라는 생각이 그 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요즘. 어스럽게 보여도 요즘 당수가 팔단. 8단이라는 게 네. 어당팔이 항우여 대표 별명인데요. 예, 할 말은 다 그- 집어서 했더라고요. 예. 그거 보면서 야 이거 정말 어당팔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 각 분야에 각종 어젠다를 제시를 했는데요. 제일 먼저 지방자치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요? 지금 저 황우여 당대표 새누리당 쪽에서는 기초의회하고 광역의회를 통폐합해서 네. 새로운 이제 지방자치의 판을 짜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셨고요. 뭐 교육감 선거를 임명제로 예, 바꾸시겠다. 교육감 그 서울시 교육감이 누군지는 아세요? 문용인 교육감이시죠. 예, 그럼 교육위원들은 아세요? 서울시 교육위원들 생각나시는 분 있으세요? 교육위원이라고 하시면은 저는 저희 딸 아이 학교 교장 선생님 성함도 모릅니다. 네. 근데 서울시 교육위원이라고 하면 서울시 교육 예산을 다루시는 분이에요. 아, 말하자면 시의원들. 서울시로 따르지만 아. 서울시 시의원이나 마찬가지인데 예, 알아야죠. 서울시 교육감 1년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7조 4천억 원 이상이 네. 되는데 예? 서울시 전체 예산이 24조예요. 그 3분의 1입니다. 그쵸. 예. 그 서울시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다루는 교육감의 교육 행정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아, 사실은 서울시 교육감의 1년에 치르는 이게 7조 4천억 원 이상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굉장히 큰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나 이런 집행이나 이런 부분에 감사 기능은 굉장히 소홀하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실은 뭐 교육 자치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긴 하지만 여러 가지로 뭐 임명제 방안도 왜냐하면 이게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이게 교육이 움직이니까 아. 사실은 교육이 움직이지 말라고 정치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교육감을 갖다가 교육 자치를 하는 건데 임명제 약간- 선거 검토해 보는 게 뭐 좋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상이 그런 있는 게 것 같아요. 있죠.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람을 검증해서 내려야 될 때는 임명제가 필요하고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더라도 어느 정도 관리와 방향을 정하는 사람은 투표로 선출제로 가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교육이라는 건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임명제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번 기자회견에 있어서 그 지방선거에 관련해서는 교육감 선거 임명제를 황우여 대표가 지적을 했지만 오히려 정치권에서는 그 기초 선거의 네. 그 공천 폐지 문제가 더욱더 크게 그렇죠. 부각이 되고 네.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양당 간의 입장차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던 부분이 이번 기자회견의 주요 관전 포인트였고요. 그쵸? 네. 일단은 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기초 선거의 정당 공천 폐지는 뭐 불가하다는 입장이 좀 명확하게 드러난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그 공약 폐지라는 그 이것에 대해서 민주당으로서 이제 공약 폐지다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말바꾸기다 물타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그 기초 선거의 정당 공천 폐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면이 이번에 황우여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에 아마 큰 성과라는 또 높이 사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그것이 현실성이 있던 현실성이 없던 간에 정당으로서 궁금했던 부분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하고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부분으로서는 명확한 거죠. 이제 그 대안이 과연 현실성이 있고 어느 정도 합의에 부탁하느냐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몫인 거죠. 황우여 대표가 요번에 제시한 거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폐합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여야 간의 그 온도 차이가 굉장히 있고 야당 내 그러니까 여당 내에서도 일정 부분 그 반발하는 의사가 있긴 한 것 같긴 한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게 예.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광역마다 이제 우리나라의 광역시가 서울을 포함해서 16개가 있거든요. 근데 각 광역시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옹기종기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도봉구 위원장입니다만 도봉구, 노원구, 강북과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묶여 있을 수가 있는데 지방으로 내려가면 각 시도 자치단체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여주하고 양평 사이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광역으로 묶을 때 어떠냐라 해서 각 광역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긴 하는데 글쎄요. 아마 이 기초 공천제에 관해서 여야 간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선거가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 아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전략적 해석인 거죠. 내부의 계산이 좀 다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기초 이제 광역 의회를 포함해서 기초의회까지 해가지고 민주당이 뭐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구청장 중에서 20곳. 그렇죠. 민주당 구청장이고요. 그다음에 시의원의 70%, 구의원의 뭐 한 60% 이상을 좀 차지하고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좀 숫자적으로 보면은 수도권만 바라보면 광역단체장과 이제 기초단체장들을 보면 한 66명에서 50명 그러니까 약 숫자적으로는 70에서 75% 정도가 야권이 갖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공천제를 공천제를 폐지하게 되면 누가 유리한 것인가? 누가 봐도 현역 프리미엄을 그렇죠. 가지고 있는 현역 야권이 프리미엄이 유리합니다. 그렇다 보면 민주당은 공천제를 폐지를 하는 것이 뭐 두 가지를 갖고 있죠. 명분이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 문재인 대선 후보, 안철수 대선 후보가 공히 다 같이 공약을 했던 사안인데 그리고 대통령 공약이었는데 이것이 폐지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고 실리적으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폐지되면 민주당은 진짜 막 그야말로 꽃놀이패 화투판에서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철수 신당이 폐지되면 자기네들은 지화자하고 폐지 안 한다고 하면 공세를 늦추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유효한 이슈를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만큼은 민주당이 훨씬 더 이슈에 있어서는 좀 강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합니다. 안철수 신당이 만약에 이제 무소속을 내게 되면 후보를 내게 될 경우에도 이제 공천제가 폐지되면 아까 얘기한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그럼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각 정당이 다 사실은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그 속에는 치열한 수싸움, 실리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말씀을 좀 이어가자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얘기했던 부분을 또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정당 공천제 폐지할 수 없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오는 질문, 그럼 대체 뭐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에 황우여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와 상향식 공천 두 가지 대안을 제시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상향식 공천은 민주당에서도 개혁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오픈 프라이머리를 새누리당에서 처음으로 얘기를 했어요. 대표가 직접적으로 대안으로 제시했는데 근데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대안으로 제시했다라는 점은 저는 참 높이 사지만 이게 과연 실현이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히 좀 의문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사실 이제 야권이 분열되면 뭐 안철수 신당도 뭐 후보를 낼 수가 있고요. 뭐 그럼요. 당이 안철수 신당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지금 뭐 새정치 추진위원회 일명 새정추. 새정추 네. 새정추에서 후보를 낼 수도 있고 또 오늘 이정희 대표죠. 저기 진보당 이정희 대표가 얘기했죠. 뭐 지방선거 후보 많이 내겠다고. 다 많이 낼 수 있는 많이 내겠다고 될 하시더라고요. 수 있는 다 내겠다고. 예. 이렇게 되면 야권 후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결국은 또 선거 연대 얘기가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거 연대라는 부분에 대해서 양당 대표가 정말 멋진 말들을 했습니다. 일단 황우여 대표는 연대는 금단의 사과라고 그렇죠. 말씀을 하지 않았나요? 금단의 사과 선악과 네. 황우여 대표가 기독교 쪽 독실한 장로님이시죠. 네, 그래서 네. 그러지 이제 뭐 금단의 사과 즉 선악과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리고 김한길 대표 같은 경우는 새누리당에게 어부지가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근데 이 얘기를 표현은 했죠. 황우여 대표 표현이 더 세련된 것 같아요. 너무 직접적이에요. 여기는 금단의 사과?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는 안 돼. 이거는 너무 직접적이고 좀 그런데 이게 금단에서 다 이렇게 문학적인 근데 저희가 여기서 봐야 될 것은 과연 김한길 대표가 말했던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정치권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해석이 분분합니다. 일단 보면은 언뜻 듣기에는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가 안 된다는 야권 연대를 하겠다라는 생각이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다음 돌아서 보면 야권 연대 하겠네라고 의동을 비쳤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상황과 안철수 신당의 그 현실적인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거 연대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안철수 측과 그 경쟁이 아닌 상생의 관계가 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오늘 노원구 신년회 행사에 안철수 의원이 안 갔어요. 네. 새누리당 인호건 의원하고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갔는데 그 노원구청 각 구청 신년회에 지금 박원순 서울시장이 함께 하고 있거든요. 뭐 신년 인사를 한다고 하면서 선거 운동을 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튼간에 오늘 노원구청 행사에 안 가고 경기도 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 토론회에 갔어요. 예. 뭐 지금 일각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서 안철수 측에서 김상곤 교육감을 생각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뭔가 좀 상징성을 좀 보여주지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역구를 안 챙긴 거잖아요, 지금. 뭐 노원에서. 지역구 행사를 근데 원래는 아니지만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안철수 의원이 지역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는 있어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지역구를 챙기지 않는 것부터가 왠지 좀 뭔가 기본적인 분들과 다른 생각을 하고 움직이시는 게 다른 아닌가. 생각일 수도 있고요. 지역구 행사에 사실은 구청 신년 행사에 보통 국회의원들은 대부분이 다 가죠. 네. 특별한 일이 없는 해외 출장이라든지 그러지 않는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상징을 던진 게 아니냐. 라는 해석이 분분하게 나오는데 지켜봐야겠죠. 네. 그럼 다음번에 이제 다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또 하나 또 우리가 요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의료 분야인 것 같아요. 우리 의료 민영화에 관한 괴담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그 의료 보험하고 왜 자꾸 사람들이 의료 민영화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요? 엄밀히 말하자면 일단 의료 민영화가 갖는 단어의 불확정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민영화가 갖는. 네, 민영화가 갖는 그러니까 이게 의료 민영화가 될 수도 있고 의료 보험 민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의료 민영화라는 건 병원이 경영 이외에 다른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장례식장이나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할 수 있게 다른 영리 사업을 해줄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료 민영화라고 부르고요. 네. 의료보험 민영화는 지금 공적 보험으로 적용되고 있는 의료보험을 민간에 개방해서 미국 같은 시스템이 될 거라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그런 보험 민영화를 이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가 의료 굉장히 민영화, 큰데, 의료 민영화는 완전히 틀리네요. 예,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네. 약간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는 의료 민영화가 의료보험 민영화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미리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철도 민영화 똑같이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은 네. 철도 민영화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제한이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곧 민영화가 될 거라고 민영화 걱정해서 가기 위한 전 단계다 이렇게 예, 보는 거죠. 약간 예. 뭔가 앞서서 억측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예, 이건 받아들이는 분들에 따라 좀 다르니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저는 그 황우여 대표와 김한길 대표의 다른 거는 뭐냐면 그 황우여 대표는 의료 요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병원 경영 개선책에서 네. 개선하겠다라는 경영을 개선하는 차원으로서 산업적인 측면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김한길 대표는 의료 분야는 산업적인 영역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를 한 거죠. 결국은 의료기관의 영리 추구 확대가 의료비 부담으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이거는 부분이 안 된다라고 부분이 명확한 거죠. 김한길 대표가 이 부분을 의료 정책에 대한 의료기관 영리 추구 확대를 반대를 한다라고 했던 부분들은 3월 이슈에 대해서 6월 지방선거 유선이잖아요. 4월 달에 뭐 네. 준비하고 5월 달에 선거운동 하니까 3월부터 그 아젠다를 선점하기 위해서 먼저 한 수 포석을 두었고 거기에 대해서 장군 치니까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체크메이트 할 수 없으니까 멍금 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참 의료 정책에 관한 것은 참 이제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의사들 입장, 의사 선생님들 입장과 또 일반인들 입장에서 틀려서 사실은 이제 의료 부분에 공공 서비스가 상당 부분 들어가 있는 건 맞는데 이제 이게 이제 그런 적자를 보존하기 위한 자회사 설립, 아까 얘기한 뭐 장례식장, 뭐 식당 뭐 이런 네. 거를 위한 자회사 설립이 의료 민영화의 전 단계로 보는 것은 좀 기우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기우라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번에 또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네, 통일은 유행어죠? 대박. 네, 네. 통일은 그건 대박.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아니 요번에 새로운 건배사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요즘 어디 가면 통일은 뭐, 대박. 뭐 통일은 대박 얘기가 나와서 뭐 잠깐 박근혜 대통령 기자회견을 안 읽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사실 그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가장 큰 그 제가 지금 이 두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조금 더 수가 높다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거 같은 경우에 통일을 내세우면서 국정의 주제가 확 바뀌었어요. 네. 갑자기 그 국정의 모든 1월 달에 설 전에 모든 얘기가 통일 얘기로 한꺼번에 그냥 뭐 본인은 개헌이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말 통일은 대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블랙홀처럼 블랙홀처럼 싹 모든 이슈를 빠져들었죠. 잡아놓고 네, 어쩐다. 사람들의 모든 아젠다로서 등장을 했죠. 거기에 때문에 김한길 대표와 그 황우여 대표가 호응을 안 할 수밖에 없는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보수의 아이콘이기 때문에 통일이라는 얘기가 지금 아무래도 진보 진영 쪽에서 아젠다를 잡고 이슈를 잡고 가는 그런 주제였는데 그거를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하고 전향적으로 북한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DMZ 평화공원 얘기해서 통일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국민들한테는 너무나 신선하게 다가왔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은 이제는 이제 정당 대표하고는 틀린 거죠. 그래서 국정 운영의 총괄자로서 전체적인 미래의 아젠다를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통일, 뭐 그렇죠. 의료, 뭐 지방선거, 또 국민 경제 민생 이런 것을 다 함께 보면서 균형적으로 이제 국정을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통일도 이제 새로운 시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위치에 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는 거지만
대통령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균형 감각인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대통령께서 참 중요한 덕목을 많이 갖추십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다시 또 본론으로 예. 들어오면 김한길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그나마 사람들의 많은 시선을 끌고 나왔던 부분들이 그뭐 북한 인권법. 북한 인권법에 대한 북한 인권법에 당 차원에서 그 어. 민생 개선은 북한 인권 민생법을 민생법. 마련하겠다라는 얘기가 네. 가장 오히려 사람들에게 예. 오르내렸죠. 이거야말로 음.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은 대박이라고 얘기했던 그 아젠다를 정말 본인보다는 다른 진영에서 선점하려고 했던 이슈를 본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김한길 대표도 이것만큼은 참 그 이슈를 잘 내밀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사실 민주당이 여태까지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얘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굉장히 근데 불만이 많았죠. 이걸 갖다가 이제는 좀 얘기를 하겠다라는 입장이신데 굉장히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고요.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권은 우리 전 인류의 문제이거든요. 근데 요번에 이 말한 북한 인권 민생법은 자체가 약간 그 기계적인 지원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경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옛날에 그 전 고 김대중 대통령처럼 그 햇볕 정책의 논란에 휩싸이기도 하면서 약간 어느 정도 방향은 맞았는데 악수를 두었다는 생각도 약간 들긴 해요. 근데 악수라기보다는 저는 김한길 대표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데 모든 이슈가 육사 지방선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다 보니까 육사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같은 경우가 지금 두 가지를 조심을 해야 되는데 하나가 안철수 신당하고의 어떤 경쟁 관계에 어떻게 우위를 쓸 것이냐. 두 번째가 해묵은 그렇게 끊임없이 발목을 잡고 종북 프레임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이냐. 끊임없이 얘기하는 안보관이 무엇이냐. 그렇죠. 그 종북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김한길 대표는 어떻게 정확한 신년 기자회견이라는 장을 통해서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이 그것에 있어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될 만한 게 북한 인권이었다. 그래서 북한 인권을 화두로 언급을 하는데 명확하게 북한 인권을 얘기한 게 아니라 북한 인권 민생법안이라고 해서 다 거리를 살짝 두었죠. 네. 자, 그렇지만 이것이 뭐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한 전략적인 한 수다라고 뭐 이런 걸 떠나서 이게 10년간 묶여왔던 북한 그쵸. 인권에 관련된 새누리당은 북한 인권법 한나라당 시절부터 그다음에 민주당은 북한 인권 민생법 두 가지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관점은 다르지만 북한 인권에 대해서 황우여 대표는 그거에 대해서 화답해서 2월 안에 통과시키겠다. 통과될까요? 황우여 대표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분위기로 보면 뭐 양당의 이해관계가 충실하기 때문에 아마 절충을 하겠죠. 제 생각은 황우여 대표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북한 인권과 관련한 건 단일 법안으로 이미 더 마무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리고 황우여 대표도 지원법과 인권법은 구분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인권법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북한 인권 뭐 민생법원 관련 TF팀을 구성을 바로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인권에 관련된 이야기는 민주당에서도 동의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통과는 하되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은 아마 다른 방식으로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민주당이 합니다. 보통 하는 게 이제 뭐 뭔가를 조건으로 통과시키기 때문에 뭐 공천제 폐지를 조건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이렇게 나오진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아무튼간에 민주당의 이번 북한 인권 민생법 마련에 대해서 주목하고 그 기존의 북한 인권에 대해서 주목하기 시작한 건 전향할 만한 자세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한길 대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다음에 또 후폭풍이 심각하죠. 이거 친노 진영에서 그거 그만뒀겠어요. 예. 난리가 났습니다 결국 지금. 이제 친노 진영 프레임에서 벗어나겠다라는 의제 표현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비주류 대표의 한계를 사실은 드러낸다고 다시 한번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친노 진영에서 벗어나고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DJ 계열로 복귀하는 씁쓸하죠. 씁쓸하죠. 예.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이번에 굉장히 아까 요약을 드렸던 것처럼 뭔가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재미가 있긴 했어요. 그래서 뭐 얘기하면 이제 거기 대해서 얘기하고 화답하는 다만 이제 분위기. 하루 만에 준비했을 황우여 대표님 그 비서실이나 황우여 대표님 측이 굉장히 고생을 하지 않았을까. 밤새겠죠. 네, 그게 좀 안타깝네요. 그 좀 뭐 뒷얘기를 조금 들어보면 양당의 대표가 기자회견 장소를 선택하는데 굉장한 고심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그래서 민주당이.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담아야 되는 이야기 뭐 이런 메시지들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곳이 어디일 것인가. 그래서 뭐 오픈된 장소에서 해야 되는 것이냐, 뭐 그게 경사에서 해야 아니고 되는
민주당 당사가 슬림화되면서 그 당사에 못 들어가죠. 내외신 기자 50여 명은 최소한 들어와야 되는데 기자 8명 들어오면 꽉 차니까 들어가지 못하지. 뭐 새누리당 그 대표 같은 경우도 그 처음에는 중소기업회관에다가 네. 기자회견을 중앙에. 중앙인가 거기다 하려고 했다가 네. 그 문제가 이제 주차 문제하고 중개차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네. 없다라는 그 문제 때문에 또 급하게 또 장례 바꿨다. 뭐 이런 뒷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뒷얘기 들어보면 재밌어요 사실. 뒷얘기가 더 재밌죠. 예. 그 점수를 주면 몇 점이나 주실래요? 학점으로 할까요 우리? 일단 황우여 대표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되든 안 되든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약간 그 점을 높이 사서 한 전 70점 정도를 주고 싶고요. 시? 전부 항상 짜요. 약간 네. 약간 네. 너무 짜요. 그러니까 저는 김한길 얼굴 안 대표 나서 같은 짜. 경우는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왜냐하면 대통령 기자회견 다음에 나오는 기자회견이기 때문에 굉장한 그 어떤 전향적인 그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 닦아놓고 말해서 민주당이 지금 젓가락질가 나고 있는 그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준 기자회견이었다. 해법 없고 현실 판단 안 되고 그거에 대한 그 뭐 때문에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고 있고 모르니까 대안을 제시 못하는 이래서 망하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본인 스스로가 나와서 그냥 고해성사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50점밖에 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50점이면 몇 점이라는 얘기예요? 만점이 몇 F지. 점이에요? F예요? 낙지점? 그러면 F죠. 이제 재수강해야 되겠네. 다시 하든가 네. 실수했다고 다시 하든가. 일단 확실히 그건 확실했어요. 황우여 대표님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신년 인사에서 찝어준 거는 확실히 있고 김한길 대표가 무언가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거의 무언지를 명확히 말하지 못했다는 데는 굉장히 큰 실망감이 있다고 쳐요. 그러니까 서술형 답안에서 점수를 줄 때 하나는 B뿔 정도 주고 하나는 아무리 많이 써도 키워드 안 들어가면 빵점 맞는 것처럼 그냥 저도 F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재녹화하고 재기자회견해서 A- 정도 받으시면 되겠네요. 토익에 항상 제가 고민되는 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가 고민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아마 새해 복들 많이 이미 받으셨죠? 네. 하지만 저도 거기에 조금 보태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기억들 조심해서 다녀오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On the uprising. So frustrated. 이슈업, 이슈다운 시사정치 팟캐스트 여의도 없다. 트위터 @ 없다 2012가 여러분의 다양한 멘션을 기다립니다. @ UPDA 2012 여의도 없다의 트위터는 365일 24시간 열려 있습니다.